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주제를 또 말씀드려야죠. 두 번째 주제는 뭐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 이슈 중에서 요새 이 얘기가 되게 핫해요. 유가가 지금 많이 빠져있다. 지금 기름값이 정말 많이 빠져있거든요. 최근 한 십몇 년 중에서 최저치예요. 이렇게 유가가 빠진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피도 완전 떨어졌죠. 근데 예전 사례들을 비교해봤더니 유가가 오르면 코스피가 올랐고, 유가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요즘 경제 유튜버나 경제 방송에서 얘기를 되게 자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이슈. 이번 주 두 번째 경제 이슈는 유가와 코스피가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럼 유가가 오를 때 우리가 코스피에다가 뛰어들면 그때 삼성전자가 떡상하고 현대차가 떡상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떡상할 것인가? 내가 지금 그 주식 통장에 마이너스 40% 찍혀있는, 나 51% 됐더라. 마이너스 51% 나있는 나의 그 주식들이 유가가 오르면 같이 떡상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코스피 그래프거든요. 코스피가 이게 지금 93년도부터예요 93년도부터인데 쭉 올랐다가 떨어졌죠. 왜? IMF 터진 거야. 다시 쭉 올랐어요. 쭉 올랐다가 또 떨어졌죠. 뭐? 2008년 금융위기 터졌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올랐어요. 이게 2017년까지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그럼 봅시다. 코스피와 유가의 상관관계, 코스피와 유가는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게 이번 주제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글로벌 프라이스 오브 WTI 크루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크루드 오일이라고 부르는 WTI, 그러니까 그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인가? 웨스턴 텍사스 머시기예요, WTI가. 맞을걸? 근데 이 그래프, 두 가지의 그래프가 과연 얼마나 이 상관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코스피가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제가 지금 연도는 대충 맞춰놨어요, 두 개를. 자, 그럼 봅시다. 코스피가 올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냐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이게 미국에서도 버블이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발생했을 때예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를 때, 월급도 오르고 경제가 이제 좀 살만하고 날 때 다 같이 올랐다가 유가가 빡 빠지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예요?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 이때 유가가 확 빠졌는데, 이게 유가만 빠졌냐? 아니야. 우리나라도 빠졌고 일본도 빠졌고 중국도 빠졌고 미국도 빠졌고 전부 다 빠졌어요. 당연히 모든 전 세계가 빠진 때니까 빠지는 게 당연해. 빠졌으면 어떡해요? 빠졌으면 올라야지. 빠지면 빠진 상태에서 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빠졌으면 빠진 상태에서 간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야. 왜? 여기서 계속 올라가던 라인이었는데, 계속 가던 라인이었는데 빠졌어. 그리고 안 올라. 그럼 가던 라인이 잘못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전 세계가 커졌다가 전 세계가 빠졌다가 다시 전 세계가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IMF 때 떨어졌어요. 근데 아시아가 다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게 아니야. 아시아가 다 힘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기름값 소비량이 같이 빠지면서 기름값도 같이 빠졌었어요.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마지막을 보시면 좀 애매해요. 이게 2016년도 정도 타임인데 2016년도에 유가가 겁나 빠집니다. 진짜 여기서 여기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거든요. 반토막이 난 상태로 유지가 돼요. 더 이상 올라오질 못해요. 코스피는 쭉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만 이런 거 아니냐? 코스피 말고 다른 것도 이렇지 않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다 올랐고 2008년도에 다 빠졌고, 그리고 또 다시 올랐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주가지수랑 유가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미국 나스닥이거든요. 그래프 기울기를 보세요. 전혀 다르죠. 이게 지금 2008년도 구간이에요.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란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낙폭을 비교해보면 떨어지는 높이랑 올라간 높이랑 떨어지는 높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전에 훅 오르지도 않았어. 근데 유가랑 코스피는 같이 훅 올랐다가 같이 훅 빠지고 같이 다시 훅 올라왔다. 이거 뭔가 상관관계, 약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비슷한 것 같다 라고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요즘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왜 이렇게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애플TV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만의, 한국만의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그걸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한 거를 다른 나라에 갖다 팔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거를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자, 보시면 수출 의존도는 세계 3위고 수입 의존도도 세계 4위예요. 자,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들 보시면 네덜란드, 독일, 한국, 멕시코. 자, 네덜란드, 독일, 한국, 멕시코인데 옆에 보시면 네덜란드, 멕시코, 독일, 한국이야. 응? 4개가 똑같네? 자, 위에 있는 4개 나라, 얘네들이 뭐예요? 수출, 수입 중심의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덜란드나 독일, 멕시코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의존도가 낮아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쓰는 비율이 높다고.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자, 이런 게 그 경제적 특징인 거고,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96%를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방사능 뿜뿜 해내는 그 뭐냐, 우라늄, 이런 것도 다 수입을 해내요. 실제로 북한에는 우라늄이 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통일이 된 게 아니니까 우라늄도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거의 수입 의존도가 96%고 나머지 4%는 뭘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수력, 풍력, 태양열, 태양력, 조력, 이런 거를 모두 다 합쳐가지고 그걸로 4%를 직접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광 패널 그렇게 깔고 풍력단지 그렇게 깔아놨는데 뭐예요? 4%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사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지수,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기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수입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 반영하는 반영치가 되게 높아요. 특히 기름값, 휘발유, 경유값이 엄청나게 높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활동, 경제 상황과 상관성이 되게 높다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다 오케이.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얘는 왜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왜 갑자기 뚝 떨어졌어? 왜 2016년도에 얘는 갑뚝떨한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최근 유가인데요. 최근 유가인데 계속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여기서 뚝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졌어. 이렇게 빡 떨어진 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지금 수요가 감소한 건 맞죠. 비행기도 안 타요. 차도 안 타요. 공장도 안 돌아가요. 공장도 기름으로 돌리고 비행기도 기름으로 가죠. 차도 기름으로 갑니다. 근데 기름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에 맞춰가지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 가격이 내려가야지.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만 있느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사우디가 4월 원유 수출 간격을 내렸어. 이것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싸게 팔아야지. 근데 증산이 무슨 뜻입니까? 증산이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수요가 감소했는데 공급을 늘리겠다고. 도대체 왜? 자, 보시면 감산 합의가 무산되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강대강, 나도 강하고 너도 강하고 네 주먹 세냐 내 주먹 세냐 원반지 때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도대체 왜 싸우느냐라고 보면 목표는 뭐 미국 셰일 업계의 몰락을 원한다. 자, 아까 전에 이게 2016년도에 기름값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셰일 업계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업계가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미국 셰일 업계가 뭐 어떻게 되길래,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사우디랑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거기에 미국은 또 뭐야? 석유 전쟁에 개입을 검토했다. 실제로 지금 개입했어요. 우리 그 작년이랑 재작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북한에 있는 저 그 덩치 큰 사람이랑 회담했잖아요. 그때 회담할 때 맨날 중간에서 어떤 사람 왔어요? 폼 땡땡땡땡 하는 아저씨 와가지고, 폼페이오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맨날 그 있잖아, 막 사전 협의한다 그러고, 미리 뭐 북한에 누구랑 만났다 그러고, 대통령이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실무를 협상하고 있다 그러고 맨날 뉴스가 나왔었어. 우리나라 뉴스에 진짜 많이 나온 아저씨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 현재는 어디가 있냐? 사우디가 있어요. 지금 그 아저씨 북한에서 손 떼고 난 뒤에 어디가 있냐? 사우디 가가지고 사우디에서 석유전쟁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니 너네 좀 감산 좀 해봐, 왜 증산해, 석유 가격 좀 올려봐 라는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 폼페이오 아저씨가, 북한 가서 전하던 아저씨가 지금은 사우디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싸우는 걸까? 우리나라 코스피랑 유가랑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맞다 그러면 유가는 올라야 돼. 근데 유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뭐야?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유가가 못 오르고 있대.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한번 짠 하고 펼쳐볼게요. 세계 지도를 펼쳐봤을 때 아까 누구였어요? 러시아의 푸틴, 곰돌이 푸 아니고 푸틴 아저씨, 그 다음에 트럼프 아저씨,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 왕자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석유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문명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석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푸틴 아저씨는 4개 갖고 있어요. 사우디 아저씨도 4개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 아저씨는 2개밖에 없어요. 이게 2014년 기준입니다. 13년, 14년 기준. 이 옛날에 이렇게 석유를 각자 갖고 있는 양이 달랐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으면서 여기는 어디로 갖다 팔았느냐? 일로 갖다 팔았네. 유럽으로. 자, 그럼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갖다 파느냐? 우리나라 석유 어디서 수입해봐요? 사우디 수입해오거든. 사우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카타르, 이런 데서, 이란, 이런 데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옵니다. 중동 국가들에서. 자, 그럼 보시면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바다를 타고 이쪽으로 갖고 오기가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애들은 파이프가, 그 관이 깔려있어요, 이쪽으로. 뭐 당연히 러시아가 유럽에 100% 판다 이건 아니고, 중국에도 팔고 뭐 북한에도 팔고 다 팔긴 다 파는데 주로 유럽 시장에 갖다 팔고 있었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주로 아시아 시장에 갖다 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석유를 갖다 파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2개만 갖고 본인들이 2개 쓰고 이것도 부족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오던 이 미국 형들이 갑자기 뭔가가 지금 기름이 더 나왔어. 유전이 새로 파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름이 뭐 쉐일, 아까 얘기하는 건 쉐일이라고 하는 건데, 쉐일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원유를 시추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뭔가 땅 속에서 뭔가를 파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땅이야. 이게 땅이면 땅 밑에 이렇게 기름이 있어. 그럼 여기 뭐예요? 빨대 꽂으면 나오거든. 여기 빨대 꽂아가지고 반대편에서 여기서 우리 바람개비 같은 거 달아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람 불어주면 여기 이렇게 공기가 찰 거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군형이 있는 대로 밀려서 올라오거든. 이렇게 쭉쭉 뽑아냈다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 블랙 골드라 부르냐? 흙 속에 묻혀 있는 그냥 골드 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추하는 거는 진짜 빨대만 꽂으면 나오더라. 쭉쭉쭉쭉쭉쭉 땡기기만 하면 되더라. 자, 근데 셰일가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셰일가스라는 거는 조금 더 고급진 기술입니다. 기름을 계속 빼면 땅에다가 물을 채워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끄지지 말라고. 자, 근데 셰일가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땅이에요. 땅이 있는 땅 밑에 기름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야. 땅도 이렇게 우리 그 지방 피하지방층처럼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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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우리 그 마블링 잘 돼 있는 소고기 맵기로 기름이 군데군데 퍼져 있어. 근데 이게 한 군데 구멍을 뚫으면 이 뚫는 비용보다 이 기름 파는 비용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데 갔다가 뭘 하냐 그러면 이 동네를 하나로 묶어. 그 이 동네를 하나로 이렇게 쓱 묶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뭘 하냐 그러면 여기다 통째로 고압의 가스, 고압의 산소를, 고압의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을 말 그대로 증기로 추출해내는데 이 동네 전체를 다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셰일가스라고 불러요. 이게 말 그대로 그 석유 덩어리에다가 빨대 꽂아서 빼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그 가스들을 모아서 짜내는 거야. 공기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짜내는 이 기술이 미국에서 이번에 새로 발견한, 이번은 아니 2000년대에 새로 개발해낸 셰일가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에 나오던 석유보다 더 많은 양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원래 2개도 부족해가지고 지들이 수입을 더해서 썼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엔 얘들이 본인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 더 찾아냈다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이 형들이. 자, 이 형들은 진짜 이걸로 굴러가는 나라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남는 거를 팔아야지. 이거잖아. 지금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20몇 군데 됩니다. 남미 쪽에서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나라들, 이쪽에 있는 나라들도 다 석유 팔아서 먹고 살고 있고,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석유 팔아서 먹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중동에 있는 이 나라들도 다 석유 팔아서 먹고 살고 있고. 그 빈살만 아저씨를 동그라미 친 건 아니에요. 이 아저씨 뒤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이 나라들은 본인들이 쓰고 주변 나라들에 갖다 팔아먹고 있는데 미국은 어디다 갖다 팔아요? 유럽이랑 아시아에 더 갖다 판다고. 왜? 여기가 석유를 겁나 많이 쓰고 있거든. 얘네들이랑 무역도 많이 하고 있거든. 얘네들이랑은 관계도 좋거든.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미국에서 석유를 더 파낸 거를 아시아랑 유럽에 갖다 파는데, 그럼 잠깐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이 갑자기 미국이 기름을 더 파낸다 그래서 기름을 더 써?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든 말든 우리나라가 내가 셰일가스 나왔다고 기름 2번 넣을 거 3번 넣고 안 하거든. 2번 넣을 거면 2번밖에 안 넣어요. 사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던, 원래 사왔던 곳에서부터 줄여요.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본인들이 판매하던 기름의 총량이 줄어버린 거야. 왜? 미국이 끼어들면서. 근데 미국한테 지랄을 못해. 왜? 미국이거든. 미국은 미국이거든. 미국한테 지랄하면 뭐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지금 이 동네 짱이 미국인데, 그러니까 짱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처음에는 맞춰줬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셰일가스가 셰일이라는 게 처음 개발됐다고 했을 때 한동안 유가를 쭉 낮췄어요. 일부러 더 많이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셰일 애들이 아무래도 고급진 기술이고 아무래도 발전된 기술이니까 원가가 비싸단 말이야. 그럼 그 상태가 오래되면 셰일 애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갑자기 2016년도에 기름값이 뚝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셰일 업계를 그때 죽이기 위해서. 근데 몇 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미국은 돈이 많아. 미국은 어차피 가격이 떨어지든 높든 상관이 없어. 왜냐, 얘들은 수입하던 원래 추가로 수입하던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셰일가스한테 지원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죽어나는 애들은 이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야.
원래 비싸게 팔아먹던 거를 지들도 싸게 팔고 있잖아. 어차피 다 죽는 게임이다, 이건 어차피 치킨 게임이다 그러면서 니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미국은 계속 갖다 팔아먹을 거야 하면서 세계 질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산유국 순위 중에서 세계 3위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뭐 해요? 더 늘려. 미국이 그냥 그 빈살만 형님이랑 푸틴 형님이 어느 정도 오케이까지 한 정도 선에서만 멈췄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더 늘렸어요. 욕심쟁이니까. 내가 짱이니까. 내가 더 늘려서 내가 더 팔아먹겠다는데 뭐라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내 오늘 이 동네 접수한다 이러면서 야 더 파내봐. 내 팔 때는 있으니까 더 파내봐. 아니 딴 놈들이 안 팔고 딴 놈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난 더 팔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더 파냈는데 이 양아치 짓을 하던 이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네. 이미 그 전까지만 해도 푸틴 형도 그렇고 이 형도 그렇고 개빡쳐 있었어요. 야 미국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 미국한테 이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약간 동맹 같은 걸 맺고 계속 이거를 눈치를 보고 있어. 언제 조지지? 언제 조지지? 뭔가 명분이 필요해. 언제 조지지? 이랬는데 명분이 나왔네.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 형님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오히려 미국 조질 기회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고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쭉 떨궈 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도대체 맞는 상태냐? 이 상태가 미국만 골로 가고 러시아랑 사우디는 괜찮은 상태냐? 자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땅을 파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기름을 빼낸다고 했을 때 그 기름을 빼내는 그 돈은 처음에 빼내서 파는 그 원가는 도대체 얼만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스프라이트를 먹어. 이거 설탕에다가 레몬 과즙 좀 넣고 탄산 넣고 난 뒤 알루미늄 캔에다가 포장해서 팔면 끝이야. 근데 우리 이거 얼마 주고 사 먹어요? 1,000원씩 주고 사 먹거든. PC방 가면. 요새 1,200원 하나? 이렇게 지금 이게 원가가 도대체 얼마일까? 설탕에 물 들어가고 탄산가스 들어가는데 캔 만드는데 얼마 든다고. 근데 우리가 1,200원에 사 먹는다고. 그럼 도대체 기름은 원가가 얼만데? 기름은 원가가 얼마길래 지금 이렇게 쭉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유가가 안 올라? 왜? 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Cost of Producing a Barrel of Oil and Gas. 어렵지? 뭔 소리냐? 1배럴이라 그러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위예요. 1배럴. 자 1배럴이 30 몇 리터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 3리터인가? 잘 모르겠어. 무튼 저 1배럴의 오일이나 가스를 생산하는데 프로듀싱 하는데 들어가는 코스트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 그 채굴에 내는 비용이에요. 시추에 내는 비용인데 뭐 영국, 브라질 이런 애들은 보지 말고 영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뭐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런 애들 보지 말고 우리 지금 3명 싸우고 있다 그랬죠? 누구 싸워요? 첫 번째로 US 쉐일. 원래 US에는 그 넌쉐일이라 그래가지고 US에도 기름이 나오긴 나와요. 미국에서도. 원래 미국이 산유국이었어요. 아까 2개 만든다 그랬잖아. 그거보다 좀 더 비쌉니다. 쉐일 가스는, 쉐일 오일은.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좀 싼 편이에요. 근데 사우디는 넘사벽이야. 러시아 반밖에 안 돼. 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반밖에 안 돼. 얘는 진짜 그냥 빨대 꽂으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깊이 팔 필요도 없어. 요만큼 꽂으면 쭉쭉쭉쭉쭉쭉 나와. 얘들은 여기 꽂았는데 아씨 여기서 꽂는 게 좀 생산량이 안 좋은 것 같아. 땅 이렇게 뭐 조사해보긴 귀찮고 야 저쯤에 기름이 있을 것 같다 파봐라. 뚝 꼽으면 나와. 이런 식으로 축복받은 땅이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고. 무튼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할 비용도 필요 없고 꼽으면 나오니까 얘들은 깊이 꼽을 필요도 없어. 요만큼만 꼽으면 나와 얘들은. 그러니까 원가가 워낙 쌉니다. 양도 많고. 자 그래서 사우디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얘기할 때마다 사우디가 항상 튀어나오는 이유인데, 보시면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중동 지방에 있는 산유국들이 되게 단가가 싸요. 이 동네는 공룡 무덤이 별로 안 깊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룡이 바닷속에 묻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다 밑에서 캐내야 돼요. 브렌트유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전부 다 그 앞바다에서 다 캐내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좀 돈이 평균적으로 비싼 거야. 바다 위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서. 근데 얘들은 뭐다 그냥 땅만 파면 나와요. 바다는 아직 파지도 않았어. 자, 이 상태인데 현재 유가가 도대체 얼마냐? 21.84달러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5시, 오후 4시? 오후 4시, 5시 이때였는데 엄청 싸요. 심지어는 오늘 더 빠졌어. 3.36% 또 빠졌어. 이게 25달러인가까지 갔다가 더 빠졌어요.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20달러 선이거든요. 여기가 20달러 선인데 지금 21.84면 이 정도 가격밖에 못 받아요. 지금 팔면 그럼 지금 현재 이 기름값이 맞는 것이냐? 그럼 우리 코스피도 지금 현재 그 선이 맞는 것이냐? 아니겠지. 자, 보시면 기름은 땅을 파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가공도 해야 돼요. 처음에 기름을 빼내면 흙도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섞여있단 말이죠. 그거를 가공도 해야 되고 배에도 실어야 돼.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야지 원유 판매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그 사우디랑 러시아랑 싸운다. 뭐 싸우는 척인지 싸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싸우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중동의 나라들은 사실상 원유 수출이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뒷받침한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르란 나라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다. 카타르는 아반떼만큼 많은 차가 슈퍼카다. 카타르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있거든요. 사우디도 다르잖아요. 일을 안 해도 집을 주고 차를 줘요. 학교를 보내주고 병원을 보내줘요. 나라에서. 어떻게? 원유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그냥 복지를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도 왕국이거든. 여러분 사우디나 중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왕국입니다. 거기는 왕이 있고 거기는 왕자가 있고 왕이 계승서열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뭐냐 뭐 시파 벽파 이런 분들이나 노론 소론 이런 분들이 서로 싸우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 왕이 되라 그러면서 막 독살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우리나라도 역사 시간에. 그것처럼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원유 팔아서 애들 복지해주는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왕이 제일인 나라. 이런 걸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코스피와 유가 두 개는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자, 보시면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는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렸다시피 대충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흐름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비슷한 거고 우리나라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원유가 가격이 너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분들이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분 두 분이 싸우고 있는 건지 싸우고 있는 척을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조지는 대상은 이분이야. 미국에 있는 쉐일 업체들을 조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최근 한두 달 동안 미친듯이 가격이 뛴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정말 최근 한두 달 동안 미친듯이 가격 뛴 거 있어요. 상품인데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금도 미친듯이 뛰었는데 이거보다는 덜 뛰었지. 떡상 코인도 많이 떡상했다고 나왔는데 어제 많이 빠졌던데요, 비트코인은. 자, 근데 진짜 우리 떡상한 거 뭐 있어요? 시젠. 그치? 시젠 개떡상했죠?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개떡상한 것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거지, 마스크. 맞아요, 마스크 원래 우리 이거 가격 얼마인지 기억나요? 우리 KF94 하나 사는데 1000원이 겨우 안 됐어. 근데 지금 가까이서 파는 거 보면 4000원씩이에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하나에 400원 500원 하던 게 지금 4000원 한다고. 10배 뛰었어, 10배. 여러분 코인이 떡상을 했다, 뭐 시즌이 떡상했다 이러는데 10배, 그러니까 1000% 수익률 난 건 없을걸요 지금 현재. 지금 1000% 수익률 가까운 거는 마스크가 유일합니다. 코로나 손소독제도 한 3,400% 낮다고 나던데 마스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올랐다. 뭐예요? 원유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지표가 코스피의 지표가 되느냐 라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긴 했는데,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원유가 오르면 세계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좋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도 좋고, 그럼 원유값이 올랐으면 코스피도 오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유값이 빠졌어. 그럼 원유값이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지금처럼 사우디가 미쳐가지고 다른 나라 어느 하나 나라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가격을 떨구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 경제가 폭망하면 유가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빠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기가 돼가지고 싸움을 시작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미국 눈치 본다고 우리 지금 짱이잖아. 지구의 짱이잖아 미국이. 눈치 봐야지. 눈치 한번 못 줄 거야. 사우디가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그 유전마다 미사일 하나씩 빵빵빵빵빵 쏴버리면 미국이 빡쳐가지고 뭐 어쩔 거야. 그러면 두 손 두 발 들어야지. 러시아 어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을 한번 조져보려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유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시장 자체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뭐냐면 원유 가격이 그 그래프를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20달러라 그랬어요. 이게 원유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이 20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쉐일 업체가 지금 그 기름을 파내고 그 다음에 그걸 판매하고 난 뒤에 이윤을 남기는 최소선이 50달러예요. 이거는 지금 미국의 최소선입니다. 미국. 왜냐, 미국은 기름 팔아서 장사하는 나라가 아니거든. 근데 기름 팔아서 장사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소선이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00이 넘는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걸로 복지도 하고 이번에 뭐냐 뭐 경기페이, 제로페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 준다, 의료보험 준다, 아니 뭐 도로 깐다, 이런 모든 그런 그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 뭔가 물건을 판 걸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세금을 받고 그걸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우디 같은 경우, 사우디는 기름을 파는 거 말고는 마땅한 다른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80달러는 받아야 얘네들이 손해를 안 봐요. 적자가 안 나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는 받아야 적자가 안 나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쉐일 업체, 쉐일 오일, 쉐일 가스를 만드는 애들이 국가가 아니야. 러시아랑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점이 얘네들이 국가에서 기름을 만들고 기름을 뽑아내고 그거를 판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써요. 근데 미국의 쉐일 업체들은 얘들이 다 삼성이나 SK, LG 같은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말이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은 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 두산중공업이 힘들다, 현대차가 힘들다처럼 얘들은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빚이 많아지면 사장님이 손들면 부도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는 그걸 노리고 유가를 여기까지 떨고 놓은 겁니다. 단순히 그걸 노리고.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민간기업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쉐일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들은 부도가 안 날 거거든. 하지만 러시아랑 사우디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좀 버티면 돼. 부도 안 나면 어때? 국가인데 어디서든 돈 빌려오면 되지. 안 되면 돈도 찍어내면 되지. 근데 미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유가에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낮에 서명됐던 2700조, 지금 2700조가 미국에서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특별 편성돼가지고 뭐 300조인가 500조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쉘 기업들을 살리는 돈으로 쓴다고, 지원해주는 돈으로 쓴다라는, 그게 아예 명시가 돼버렸어. 이게 뭐냐면 민간 기업이 얘들이 터지면 얘들한테 돈 빌려준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데, 봐봐. 쉐일가스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테이버 상사라는 곳이 내가 땅을 사가지고 그 동네를 파서 내가 쉐일가스를, 쉐일 오일을 막 퍼내고 있었어. 그걸 팔아가지고 사람도 고용을 해놓고 막 내가 주변 땅도 더 사가지고 더 이렇게 막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 이걸 팔면 팔수록 손해야.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어. 월급은 줘야지. 안 파. 땅 팔아. 사람들 잘라. 유가가 다시 오르면 그때 다시 고용하고 그때 다시 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계를 깔고 이런 걸 했을 때도 은행에서부터 돈을 빌렸고, 아니 이거는 땅 파서 그냥 갖다 팔면 돈 되는 거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야. 많이, 엄청나게 많이. 근데 이 업체들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은, 그럼 은행들도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쉐일 업체가 망한다를 보는 게 아니고 쉐일 업체한테 돈을 빌려준 뱅크들이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이 뱅크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IMF처럼, 우리나라 IMF도 뱅크들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몇 년 동안 기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 있는 뱅크들이 결국에는 부도가 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졌고, 만약에 다른 거 다 정상적인데 유가만 떨어졌다 그러면 얘네들만 살려주면 돼, 예전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거 다 힘든데 가장 터지면 크게 터질 것 같은 얘네들도 힘드니까 특별히 지원을 더해주는 거죠. 그 지원을 더하다 보니까 2700조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얘네들만 은행에 돈 빌린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은행에 돈 빌렸어. 그럼 얘네들이 터지면 얘네들한테 못 받은 돈을 다른 은행들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기업들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도 지금 다 멈춰있네.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서명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돈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쉐일 업계만 터지면 크게 문제도 안 돼. 다른 데서 돈 이렇게 땡겨가지고 주면 되거든.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리고 이거 터지면 뱅크 터지고, 뱅크 터지면 결국에는 2008년 IMF 그게 다 오는 거야. 다 골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같이 골로 가는 거예요. 나락즈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나락으로 떨어진 레벨이 아니고 그 약간 뭐 지구의 그 내핵즈 그 내핵즈, 외핵즈도 아니고 내핵즈까지 떨어져. 확 떨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게 문제가 되는 거고, 유가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유가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 너네도 살고 우리도 산다 하면서 김정은 등치 큰 김정은 씨한테 가가지고 같이 얘기하던 그 폼페이오 아저씨가 현재는 사우디 가가지고 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아무튼 유가에 관련된 요즘 이슈는 요 정도 정리하면 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일단은 코스피랑 원유가 오르는 이유는 둘 다 세계 경제가 좋을 때고, 코스피랑 원유가 훅 떨어지는 이유는 둘 다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는, 아, 원유가 점점점 오르고 있네, 우리나라 경제도 점점점 좋아지겠네, 이 정도의 신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원유 가격은 한 번쯤은 체크해 볼 만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긴 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 이란이 뭐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을 쐈다, 뭐 미국이 이란 누구를 암살했다, 그러면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 일이 없으면 대개는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그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 자, 경제 이슈가 궁금하다,
혹은 뭔가 알고 싶다 싶으면 아프리카 쪽지 혹은 방송국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찾아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였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테이버는 유튜버,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진짜 못하겠어 이거. 자, 테이버는 유튜버, 유튜브보다 아니,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네, 태피썰은 계속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항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